제가 그저께 코로나 그 2차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2차가 약간 후유증이 조금 그 몸살기 비슷한 게 있는데 어제 일정이 하도 많아가지고 회의를 갔는데 끝나고 돌아서 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게 몸살 비슷한 게 있으니까 조금 업됐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얘기까지 막 말을 많이 해가지고 2차 접종하고는 좀 하루 이틀 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거의 이제 영향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세면은 그게 코로나 후유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가 총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최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경남도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하게 된 거를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광역지자체에서 비슷한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남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지금 경기든 충남이든 경북이든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경남처럼 도민회의를 처음부터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거를 진행을 하면은 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과거에 이제 주민 참여라고 하면은 안을 다 전문가들이 만들고 나중에 공청회나 의견을 약간의 형식적으로 묻고 하는 프로세스에 참여했는데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작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이제 오늘 분과회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연구 전체 과정에서 쭉 이제 연구 진행하고 맞춰서 같이 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저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기초적인 현황 조사는 연구진에서 했는데 몇 번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단순히 탄소중립 로드맵이라고 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작업만 논의를 하면은 항상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럽고 뭔가 의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 그리고 뭔가 조금 우리 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런 느낌이 되기가 쉬운데 2050년, 30년, 50년이면 앞으로 이제 10년하고 30년 뒤의 미래인데 그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각 분야도 그렇고 전체 우리 경남 사회상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온실가스 감축만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구진에서 처음 설정했던 거는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각 분야별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산업이 어떻게 되고 농업이 어떻게 되고 다른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걸 그리면서 그 안에서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단계로 시작을 할 때 거기에서 출발하자. 도민들, 연구자들, 그래 탄소중립 회의 사람들이 이 연구에서 어떤 질문을 갖고 연구를 시작할 건가를 먼저 정의해 보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이제 연구자들이 각 분야별로 몇 가지 질문들을 뽑아봤어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어떤 답을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우리 연구진도 뽑아보고 탄소중립위원회도 뽑아보고 도민들도 이렇게 이제 뽑아봐서 그거를 추려서 우리 연구에 거기에 대한 답을 내는 거를 우리 연구의 중요한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래상 키워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 연구진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게 이제 우리 도민회의에서는 산업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연구진이 해주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탄소중립 미래 2050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보는 거죠. 도민회의에서 뽑아보고, 저희 연구진이 이제 고민했던 질문이나 주제들도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이제 키워드나 질문들을 뽑아내는 게 오늘 첫 회의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탄소 중립 로드맵이나 온실가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관심이나 지식들은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8월에 발표됐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뭐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너무 부족하다, 시민단체 청년들은 너무 부족하다 그러고, 또 이제 산업계나 이런 데서는 좀 과도한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그냥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초안을, 정부의 공식적인 초안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이 7억 2,700만 톤, 이거 우리나라 전체입니다. 인데 이제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 아마 10월쯤에 2030년도까지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한 부분으로 전환, 수송, 산업, 건물, 농축산, 폐기물,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정부의 감축 로드맵,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감축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산업 부분을 보면 우리 국가 전체로 따지면 국가 배출량의 35.8%가 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50년까지 이제 5,300만 톤으로 줄이자 하는 게 국가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이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를 빼고 이제 산업 부분만 얘기하면은, 산업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철강, 시멘트, 석유, 화학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로 대체하기 100% 대체하기 힘든 분야라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경남을 보면은 국가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제 산업 부분도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산업 부분의 비중도 정부하고 다르게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이거는 에너지 부분을 뺀 거고요. 근데 이제 간접 배출량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이 직접 배출량 5%라는 거는 이제 전기 사용을 뺀 건데, 전기 사용까지, 전기나 열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더라도 한 전체 16.8%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국가에서 그 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거에 비하면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부분이 제조업하고 건설업 부분인데, 전체 비중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이렇게 많은 거는 우리 경남도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많아가지고 도 내에서 쓰는 비용,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까지 공급하는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온실가스가 제일 많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산업 부분을 보면은 정부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감소했는데, 우리는 2015년부터 감소를 했고요. 지난 한 40년 동안 주력 산업으로 잡았던 전통적인 제조 산업이 쇠퇴기에 진입하면서 상당히 여러 지표들이, 경제 성장이나 고용 증가율이 둔화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은 침체하지만,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은 미리부터 좀 많이 약간의 구조조정이 먼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전체로 보면은 이제 산업 부분에서 전력 소비량을 어떻게 줄이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경남도에서는 제일 산업 부분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52.1%를 전력 소비량의 에너지 소비량이죠. 52.1%를
이제 산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 16% 정도, 16.8%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에 이 그래프는 이제 예측을 앞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건가 이것들을 이제 계획을 한 건데요. 2017년 대비 47.5%를 감축하겠다는 경남도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산업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기존의 그 계획에서는 다 에너지하고 산업 부분은 국가 계획에만 포함시키고 또 도 계획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산업과 에너지 부분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대부분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도 계획에서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산업 부분을 별도로 우리 경남도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조금 나누어서 보면은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산업 공정 배출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보라색이 전체 배출량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간접 배출량이 많습니다. 간접 배출량이 이제 전체의 아까 에너지 경남도 이제 에너지 사용량, 전력 사용량의 절반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접 배출량이 이렇게 많다. 이 부분은 이 수요를 줄이든가 아니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방법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이 전력을 석탄 화력이나 여기에서 공급받는 이런 방식에서 재생에너지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바꾸면 이 이제 전력 간접 부분 배출량, 전력이나 열 부분 배출량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옆에 그래프 보시면 이제 업종별로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유리한 게 우리 산업 다른 이제 국가 전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강이나 화학 그다음에 시멘트 이런 부분들이 거의 경남에서는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하면은 전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몇 프로, 13, 4%.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졌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전환이 가장 그 산업 부분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철강, 그다음에 석유, 화학업종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고 대신에 조립금속이나 기타 제조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과제 부분은 조립금속 쪽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기회로 보자면은 재생에너지 늘어나면서 이제 풍력이나 관련된 부품, 소부장 산업 이런 부분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산업으로 급속히 이제 구조 전환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아마 크게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로 좀 산업 부분에서 핵심적이고 가장 머리 아픈 부분들이 이제 철강, 석유, 시멘트 부분이 많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 경남 산업 부분의 이제 구조적 특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소니 SMR이니 원전 사용 이런 것들은 산업 부분에서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는 전력으로 이렇게 다 대체하고 나서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CCUS나 그러니까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나 수소 기술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산업 부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아직 경제성 있는 기술이 개발도 되지 않아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감축하는 거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이제 경남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이제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충 이제 산업 부분 현황이 이런 정도 될 거고, 그러면 그 우리 전체 이제 온실가스 로드맵이나 산업 부분 구조 조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질문이나 그러니까 그 의견 아니면은 관심을 갖고 그 이 로드맵을 같이 수립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올 초에 아마 시민사회 그 포럼을 경남에서 하면서 그때 받았던 질문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좀 나눠봤는데 뭐 에너지 같으면 그 예를 들어서 그 현대 도시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연료 대신 지붕의 태양광 발전 네트워크 설치로 대체할 수 있는가? 2030년까지 탈석탄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 중심을 이런 정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산업 부분과 관련된 질문은 아리백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라는 거는 아리가 미잖아요. 리뉴어블 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는 산업단지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에서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 건가?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성 부분에서는 전기차를 조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 시민들이 일차적으로 한번 던져준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산업 부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것도 하나 이제 우리 관심사가 될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올해 발표된 경남도 도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40년까지 계획을 세운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경남도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이건 공식적인 경남도에 발표된 계획이죠. 여기에서는 산업 개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및 주력 산업의 내연 심화, 그다음에 새로운 첨단 분야의 외연 확장, 그리고 서비스 신산업 육성 및 서비스 경제 활성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치 창조를 실현한 지역 과학 기술 혁신 역량 및 생태계 강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울산이나 이런 산업 부분이 아주 주력인 데하고는 다르게 경남도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업 부분의 고도화, 1차 산업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주력으로 키워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여러 조사들을 보면은 경남도의 중요한 특징이 자연환경하고 관광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력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이제 계획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스마트 생산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자율주행 등 미래차 중심의 제품 생산으로 전환 유도, 차세대 모터 개발 이런 것들이 주력 산업을 앞으로 이제 고도화시키고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산업 중에 많이 있는 게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친환경 미래 선박 개발을 하고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분야로 심해 탐사, 해양 자원 발굴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부품이나 이런 기계 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항공 우주 산업을 고도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과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도종합 계획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생에너지 단지 관련된 풍력이나 태양과 관련된 산업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경남도 미래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진에서 좀 미리 한번 정해본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30년하고 2050년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요. 2050년은 이제 국가 차원으로 따지고 보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제로로 하면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국가 전체가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가 되려면 서울이나 아니면 산업단지만 있는 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제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선가는 조금 온실가스 그 네가티브라고 하는데 흡수원을 많이 그 하거나 그 이제 감축을 더 많이 해가지고 네가티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남은 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어디로 해야 되는가? 기후 중립인가? 아니면 이제 적절한 그 정도로 못 줄이는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탄소 네가티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2050년 목표 설정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이제 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30년도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2050년은 먼 미래고 그 먼 미래에 대한 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2050년을 결정하는 거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2030년도에 온실가스 목표를 그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지금은 이제 경남도에서 공식적으로는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60%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그 40%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적절한가? 아니면 이거보다 정부가 이제 새로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으니까 우리도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또 하나 큰 저희 이제 연구 전체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2050년은 온실가스 말고 2050년에 우리 경남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산업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인구도 많이 줄 거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달라질 텐데 그러면 어떤 미래가 올 건가 하는 것도 이제 그 본과제는 아니지만 그 관련해서 저희가 그 질문을 삼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2050년의 미래를 바꾸는 동력은 무언가? 그리고 막 2050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희망상 선호하는 이제 그 미래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인이나 이제 요소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로 연구진에서 1차적으로 뽑아본 질문 한 5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미래의 경남의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될 건가? 산업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건가, 줄어들 건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사회에서 우리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결국 온실가스 줄이려는 게 산업이나 생산을 계속 줄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속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뭔가 경제적인 발전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의 산업들을 좀 발굴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남의 조건에서는 어떤 산업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또 질문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좌초자산입니다. 좌초자산이라는 거는 갑자기 시장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옛날 같으면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이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고 일자리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아마 필연적으로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아마 10년 안에 급속하게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될 거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아마 큰 타격을 받을 거고 문 닫는 아마 회사들도 전환을 제대로 못하면 문 닫는 회사나 좀 축소되는 회사들 그다음에 많은 실직자들이 생길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고요. 그리고 기술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이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나 수소 기술 이런 부분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건가? 경남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될 건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의 경남 도 정책을 보면
그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하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직접적인 연관이나 그 기여가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거대한 이제 트렌드,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것들이 산업 구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 하는 것들도 중요한 한 질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도민회의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잠정적으로 저희가 한번 적어본 거고요. 같이 논의를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네, 실제 이제 질문들은 도민회의에서 직접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50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 뭐약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2050년 미래하고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 시나리오도 받아보고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제 질문도 하고 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한 분들이 2050년은 되게 우울하게 많이 전망을 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기후 위기 이런 것만 강조를 해서 그런가 대부분 살기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좀 편한데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50년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미래는 어떨 건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미래를 좀 꿈꿔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과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탄소 중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에서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어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길 건가?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 취약점,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 또 좀 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050년 경남 미래하고 관련돼서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년의 산업 부분의 목표, 그다음에 아까 같은 질문이지만 좌초자산과 이제 사회적 비용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 수립한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산림이나 태양광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훼손하니 뭐 이런. 그래서 탄소 중립 전략 수립과 이제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핵심적인 원칙, 우선순위 이런 게 어떤 게 있을 건가? 있다면은 이제 한번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들, 뭐 탄소세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또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외자나 민간 자본을 투자해야 유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들이 부담을 많이 지게 될 텐데 그런 부담을 우리가 어느 정도나 질 수 있을 건가 하는 게 있고 또 경남의 탄소 중립 과정에서 가장 그 장애 요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걸림돌이 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걸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연구진에서 생각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이제 도민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제 생각을 좀 듣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 과제나 질문들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견들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 연구진들이 받아가지고 좀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